2022년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이 우리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한 2, 3일 떠들썩했죠. 그런데 빈 살만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시간은 하루도 안 되는 20시간이었습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 방을 얼만큼 빌렸다. 또 몇천만 원짜리 방을 쓰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0시간 체류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4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니 300억 달러 이 정도 MOU를 체결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6건이라고 하죠. 그러니 신문 방송에서는 한국, 사우디 간의 수소 동맹이 이루어졌다. 마치 전 세계에 한국과 사우디 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이 좀 들떴습니다. 또 2차 중동 붐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빈 살만이 방한한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기업들이 이제 각자 다른 이런저런 MOU 체결을 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옴시티하고 관련된 주가가 벌써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 또 이 경제 때문에 걱정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되든 안 되든 한시름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빈 살만의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상과학영화의 프로젝트 같은 그런 면이 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우디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메가시티 붐이 이렇죠. 그래서 사우디의 3대 메가시티를 건설한다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빈 살만은 왕세자이고 거기는 사우디는 왕국이고 또 지금은 빈 살만이 총리를 겸하고 있죠. 그래 이 메가시티 3개 이 3대 프로젝트 전체 투자 회사의 의장은 빈 살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 자금의 한 50% 정도를 PIF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국부펀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그래서 공공투자기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서 50% 정도는 조달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실행 계획이 불투명하고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간에 이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투자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이 큰 금액이 걸려있는 이런 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메가시티가 3개라고 했는데 첫째는 홍해 개발 프로젝트. 그래서 사우디 북서부 메디나주에 있는 홍해 연안에 면적이 하와이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즉 우리 한국이 지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네옴시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네옴시티, 이 홍해 개발 프로젝트는 네옴시티 프로젝트하고 이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문제다 하면은 이게 네옴시티의 문제로도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옴시티. 이게 사우디 북서부 타북주. 여기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울의 44배 면적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돈이 5천억 달러. 자, 홍해개발 100억 달러. 여기는 5천억 달러. 그런데 여기는 환경이 더 안 좋습니다. 이 타북주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하고 이렇게 경계선인 그런 곳이고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그냥 사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르고 이러기 위해서 그래서 공사한 게 4차선 도로 있는 게 다랍니다. 그러니 그 투자 금액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가시티가 키디아. 여기는 애초에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리야드 인근에 있고 또 그 크기는 올랜도 월트 디즈니 월드의 3배 정도 되는 곳이고 여기는 뭐 투자 금액도 이야기가 따로 안 되는 것이 일단은 뭐 여기도 PIF가 자금의 50%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PPP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 국부펀드 자체하고 미국의 테마파크 식스플래그스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안정적인가 싶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세 개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5천억 달러가 들어가야 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막에 지금 하겠다는 이 네옴시티. 우리 한국이 수주한 것도 여기에서 터널 공사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시티 프로젝트 3개 중 하나인데 가장 지금 보면 조건으로는 가장 열악한 네옴시티. 여기도 이제 구역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직선도시. 도시가 이렇게 직선으로 띡 돼 있다는 그게 이제 더 라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공사를 일부 수주한 그런 곳이죠. 또 하나는 옥사곤, 바다 위의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또 하나가 트로제나라고 해서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이게 네옴시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게 더라인이라고 하는 그 구역인데 이게 이제 네옴시티의 핵심 구간이 될 것이고 900만 명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는 주거지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약 1000km, 100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그럼 다른 도시들하고는 어떠냐? 다른 도시들하고도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그런 사우디 서북부에 있는 허허 벌판의 사막이다. 거기에 5천억 달러를 집어넣고 장래 투자 수익성도 불확실한데 이걸 하겠다는 게 네옴시티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 사막이 어떤 곳인가? 모래바람이 거칠고 그리고 기온이 최고 6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더운 지역입니다. 아무 기반이 없고 여기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네옴시티에서 주거지구가 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왜 이걸 공상과학 영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막에 이렇게 두 줄로 옆으로 이렇게 두 줄로 집을 짓는데 높이가 500m입니다. 500m짜리 빌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555m라고 합니다. 그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건물을 옆으로 벽돌처럼 차근차근 세워가지고 쭉 일렬로 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0m 간격을 두고 일렬로 하나. 그래서 꼭 기차 철로 같이. 근데 높이가 500m입니다. 그 길이가 얼마를 갖느냐? 170km를 이걸 만리장성, 건물로 된 만리장성 같은 걸 짓는다는 것이죠. 일자로 쫙 뻗은. 그런데 170km는 얼마나 먼가 하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직선거리와 거의 비슷한 길입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롯데월드 타워 같은 이 500m 높이 이걸 500m짜리 그 건물 하나를 우리가 벽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길이만큼 쫙 붙여놓은 이걸 두 줄로 그것도 앞에 두 건물 사이는 200m에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인데 이 500m짜리 건물을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공사를 하는 게 어렵겠죠. 사막이라는 곳은 원래 지반도 튼튼하지 않다.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 건물을 모듈을 미리 다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식으로 해서 높이 500m, 길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직선거리. 모양도 참 이상한데, 자,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밖에서 멀리서 보면, 뭐, 옆에서 보면 하나만 겹쳐 보이면 일자형 도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설계를 했는가, 이런 구상을 했는가 하니까, 실제로 이걸 이렇게 짓자 할 때, 건축가, 미래학자, 헐리우드 프로덕션 디자이너, 또 SF 영화의 미학을 연구하는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한국 것을 참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참고 사례로 검토했다. 아예 뭐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지금 이 500m 높이로 일자의 만리장성을 쌓는 이런 거하고 이게 네옴시티 중에서 더 라인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 이제 이 공사를 우리 한국 정부가 가서 보증을 쓰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 공사를 맡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는 왕국이니까 현재로서는 빈살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빈살만이 이번에 한국에 왔고 20시간 동안 40조만큼 MOU를 체결을 했고 그래 이 5천억 달러짜리 이 공사가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떨어질 것이냐. 지금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빈살만이 오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빈살만은 지난 10월 17일에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못 간다 이렇게 밝히고 그게 뉴스로 나왔고 그리고 11월 17일에 방한했습니다. 날짜도 같고 딱 한 달 만에 이렇게 된 것이죠. 빈살만이 방한을 취소했을 때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빈살만의 방한을 갈망했던 것이죠. 그쪽이 원하는 조건은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11월 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 특히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걸 우리가 가져오겠다 하면서 수주 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10월 초에 갔고 11월 초에 가서 11월 9일에 돌아왔는데 11월 17일에 빈살만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2주 전부터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빈살만이 한국에 온 것은 원희룡의 공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좀 따져보기로 하고 그 빈살만이 오기는 왔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국에서는 빈살만이 그 세계에서 돈이 많다는 빈살만이 한국에 돈을 뿌리러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정말인가? 그가 한국에 돈을 뿌리러 왔는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이 공상과학 같은 사업에 세일즈를 하러 왔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보인 빈살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부유해서 돈을 휴지처럼 버리기도 하고 돈을 물 쓰듯이 쓰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죠. 우리는 이번에 20시간 머무는 동안에 그 음식을 담는 식기를 1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돈 1억을 썼다는 겁니다. 그 그릇 한 번 쓰는데 그 다음에 침실을 통째로 공수하다시피 했다고 하죠. 뭐 침대도 갖고 왔다. 그 옆에서 그 보좌하는 그런 그 일반 생활을 돌보는 뭐 무슨 기미상공인가 뭐 이런 사람도 왔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업 그게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사업가 마인드가 있을 것인가? 좀 믿음이 가지 않죠. 사업가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대목에서 빈살만이 나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무슨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먹든지 버리든지 하면서 부를 과시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듯이 뭐 그 번쩍거리는 금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돈이 많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현금입니다.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는 그냥 자기가 차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가짜 수산업자라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 대단한 사람들이 스포츠카, 뭐 고급 외제차 이런 거를 좀 빌려 타고 공짜로 타고
그 뭐 수산물 뭐 좀 맛 좀 보고 그리고 왜 그 어이없이 걸려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갖다 댄다면 빈살만은 세일즈맨이었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수산업자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빈살만의 이러한 돈 자랑은 품위도 없고 또 빛이 나지도 않고 영락없는 졸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건실한 사업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더구나 빈살만은 왕세자입니다. 언젠가 이변이 없는 한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왕국의 왕이라는 것은 법이나 계약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걸 변경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하겠죠.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제 야심찬 30대 개혁 군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네옴시티를 구상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석유를 캐내서 파는 입장이죠. 전 세계의 그 에너지원이고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꼼짝없이 석유를 사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석유 수입국 입장은 내가 알 바 아니다. 유가가 30달러든 70달러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인간이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옴시티를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빈살만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갖고 싶어서 이거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필이면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를 우리는 지금 구경을 하러 가죠. 그러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시대의 피라미드는 그냥 권력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같으면 엄청난 사람의 힘과 시간과 부를 그것을 위해서 소비를 하지만 결국 피라미드의 용도는 뭐냐? 미라 한 개를 넣어 놓는 곳이다. 피라미드는 생산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무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수 있죠. 빈살만은 5천억 달러 그거를 그냥 사막에다가 한번 날려보고 싶다. 나니까 이 정도 이해가 되죠. 이 피라미드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이미지가 네옴시티가 이런 것일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에서 빈살만의 방안을 뭐 그들이 결정했지만 우리로서는 성공시켰다. 정부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혹시 한 달 전에 빈살만이 방안을 취소한 그게 오히려 한국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건가? 미끼를 놓은 것인가? 이쪽에서 아주 애달아하게. 결과는 본인들이 어떻든 말든 이거는 미끼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서 와락 덤벼들어서 그냥 덥석 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즉 그것은 그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의심 없이 가서 물었는가? 거기에 이 과속을 하게 된 이런 뛰어들게 된 그 요인은 원희룡의 대권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6개월 지난 이번 가을부터 자꾸만 원희룡이 대선 후보다, 원희룡이 대통령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비슷한 때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또 한동훈이 있죠. 참 묘한 것은 원희룡과 한동훈이 둘이 다 피노키오처럼 까딱거리면서 말을 어절어절마다 끊어가면서, 이건 한국말도 아닌데, 이렇게 둘이 말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말투까지 똑같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나이, 이 사람들 나이 들었죠. 그런데 자기 나이보다 젊은이 코스프레를 합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분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곤 하죠. 그러다 보니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드래곤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원희룡의 용자가 용이다.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용이다. 또 용사는 왕의 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 드래곤단이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동훈단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윤석열의 후계자다. 이래서 윤석열이 왕이고 한동훈은 왕세자다. 그래서 왕세자단이다. 세자단이다. 이렇게들 부르죠. 이 드래곤단과 왕세자단 사이에 대결이 팽팽하다. 그런 것들도 때때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래곤 하니까 청와대를 용산, 용의 땅으로 이전하는데 혹시 원희룡이 거기에 지지했던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일 그랬다면 드래곤인 원희룡에게 용산이 자기에게 운이 쏠리는 거다. 이래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죠. 이번 사우디에 원희룡이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희룡의 행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이면서 지금 자신의 유튜브에서 사우디에 갔다 온 성과를 아주 장황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선 빈살만이 방한을 취소해서 다시 방한하는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원래 빈살만은 2022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한국에 오기로 올 거라고 했는데, 그걸 10월 17일에 거의 날짜가 임박해서 그냥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하락했죠. 그 정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 40조짜리 네옴시티를 놓쳤다. 그러면서 매우 아쉬워했습니다. 그게 10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 10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나섭니다. 그리고는 11월 초에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정말 11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을 사우디에 보낸다 하고 밝힙니다. 이게 정부가 보낸다, 대통령이 시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보낸 겁니다.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의 명칭은 원팀 코리아. 그래서 11월 4일에서 9일까지 간다고 밝혔는데 이 단장이 원희룡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인데 원희룡 빠지고 국토교통부가 우리가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한국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러면서 그 단장을 원희룡으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출격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때 한 이야기가 국내 건설업계의 제2의 중동붐을 이번에 가서 견인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팀 코리아 그 원희룡 장관이 동행한 같이 데리고 간 그 수주 지원단이 어마어마합니다. 건설 분야 대기업들 들어가 있는 건 물론이고 네이버를 포함한 IT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까지. 그런데 여기 금융도 갔다. 대단한 지원단이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11월 4일에서 9일까지 갔다 오고 11월 17일에 빈살만이 방한을 한 것입니다. 그럼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밝힙니다. 유튜브 원희룡 TV라는 데서 이제 가기 전에 올린 게 11월 17일, 그러니까 가기 전에 것을 업로드는 11월 1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앞에 보면 이렇게 썸네일이 있죠.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원희룡이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냥 내놓고 홍보를 하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우디 수주 전에 내가 왜 가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왜 원희룡, 사우디는 원희룡이 정통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사우디 건국 기념일에 가서 춤도 췄답니다. 그리고 걸프의 연안에 그 중동 국가 대사 6나라의 대사들하고 만났고 사우디 관광부 차관인 하이파 공주하고도 만났고 또 사우디 쪽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자는 사람은 다 만났다. 이 본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네옴시티를 아주 앞에 내놓고 이거를 그냥 꼭 붙들고 이거는 해야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옴시티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고 그거 된다고 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들 손에 장 지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좀 막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옴시티가 왜 성공하는가? 왜 원희룡은 네옴시티를 미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왕정이다. 미국 대통령 그거 VIP라고 해도 임기 4년짜리고 연임해서 잘해봤자 8년짜리인데 이 사우디는 종신제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VIP지만 전 세계의 가장 VIP는 빈살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온 프로젝트는 빈살만 왕세자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야심작이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되는 거다 하는 증거로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이 네옴시티에서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인 한미글로벌이 이 프로젝트 매니징 발주를 해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체가 있기는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지금 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원희룡TV에서 2022년 11월 18일 영상에는 썸네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옴시티, 사우디, 5천억 불, 우리 거, 돈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가서 5천억 달러 벌어왔다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제목은 이번 사우디 출장에서 얼마 벌었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원희룡이 가서 돈 벌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천억 불, 5천억 원이 아니고 5천억 달러. 그런데 5천억 달러가 어떤 금액이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전체 투자액 수가 그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를 전 세계 아무에게도 안 주고 전부 원희룡이 가서 우리가 하기로 갖고 왔다고 말을 한 셈이죠.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그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더라인, 그 주거 지역이라고 했죠. 더라인 지역의 그 터널 공사를 하는 현장을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그거야 그 회사들이 그 터널 공사 수주했으니까 하겠죠. 그거 보고 왔다. 자, 그걸 봤다고 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확실하다. 이거는 믿을만하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또 가서 그 원희룡 파워를 자랑하는 게 삼성물산이 타다울 증권거래소 건설 공사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금을 못 받았다. 그거 보십시오. 대금 돈 많은 나라에서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랬답니다. 왜 돈을 빨리 안 주냐? 내가 그랬더니 즉석에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윗단에서 자기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결을 하면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 원희룡은 이런 고공외교, 자기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고공외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급적 활발히 돼야 한다. 이 사람들은 그 주어와 목적어를 막 바꿔가면서 하죠. 결국 원희룡은 이렇게 자기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백을 써서 그 권력을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아주 그 왕정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네옴 프로젝트에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디로? 사우디로. 그래서 사우디로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누가? 원희룡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루어내자. 이렇게 의욕을 불태울 수 있었다. 원희룡의 포부는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거기에 있다. 그 썸네일에 보듯이 5천억 달러를 자기가 벌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방송 중에 유튜브 방송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렇게 뛰어드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원희룡 내가 사우디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더니 좋아했다.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이 간다고 하면은 한국 기업과 그쪽과의 계약 관계로 이게 그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보장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한국 정부가 보증을 해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사우디에 갔을까? 국토교통부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속철도용 터널을 판다고 하니까, 땅을 파니까 그게 국토부 일인가?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사우디는 사우디 땅이지 한국 국토부 장관이 그거 가서 행정 지도를 하고 개발에 관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일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사우디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보통 대통령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히 대통령 외에는 안 했는데 왜 원희룡이 했을까? 총리라면 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가서 그렇지 안 갔다면, 야, 이 정도의 원희룡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전용기 내달라고 했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토부 장관 주제에 자기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토교통을 담당하는 것이지, 국토부라고 해서 전 세계 땅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원희룡은 지금 5천억 달러를 벌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째로 낚아채서 우리가 낚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한국 정부의 성과가 돼야 하겠죠. 원희룡의 성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원희룡 TV를 보니까 이렇게 돈 벌어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내가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고공외교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갔다 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다른 나라의 에너지, IT, 환경, 방산 수출, 벤처 사업, 투자 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는 산자부, 중기부, 기획재정부, 아니면 국무총리 이렇게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사우디하고 관계된 그 프로젝트는 다 마찬가지인데, 원희룡이 말했듯이 이번에 지원단 이끌고 출장을 간 거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그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담당해도 되는 것인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토 개발 그리고 우리의 교통 이거를 책임지는 행정각부의 장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토 개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일이고 국가의 이름을 건 기업 대 기업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원희룡이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원희룡이 돈 벌어왔다고 대통령 이름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어째서 그런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현재의 정부도 그렇고 두서가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 정부 조직법에서 행정각부는 이런 일을 하고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분장해 놓은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다 보니까 정부의 행정체계가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모두 윤석열 입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뭘 하든 사람이든 윤석열이 당신은 이 일 해 하면은 그 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그야말로 왕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왕정도 근세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죠. 경호처장이 국군을 지휘 명령 지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답니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행정 전반에 개입을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대통령의 공무를 그야말로 병행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법이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뒤틀려 있다. 그러니 하다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자부, 중기부, 기획재정부, 총리, 대통령의 공무를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대신 대행을 하고 있다. 사우디에 이 원팀코리아 파견한 것은 국토부였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밝혔고 뉴스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과속 질주를 하게 된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원희룡의 사전 선거 운동인가? 이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일들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희룡이 설쳐도 너무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치 정부 수반인 듯, 대통령인 듯,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자기 홍보를 넘어서서 사전 선거운동으로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2021년의 일들을 생각해 보자. 처음 윤석열 씨가 대선에 도전할지를 머뭇거리고 있었죠. 김종인 씨가 계속 도와주겠다. 뭐 별의 순간을 잡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하다 지쳐서 김종인이 새로운 별로 떠받든 것이 원희룡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종인은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놓쳤다 이러면서 여의도에서 그 원희룡의 아주 성대하게 한 그런 대선을 위한 그 행사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의 얼굴 노릇을 한 것이 누군가? 그게 바로 원희룡입니다. 물론 이준석이 깍두기로 거기에 끼어 있기는 했지만 이준석은 애초에 그 레벨이 아니고 원희룡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윤석열 AI. 자, 이게 윤석열의 얼굴 노릇을 했다. 대선 기간에 SNS 쇼트 영상을 보면은 노상,
원희룡, 이준석이 나왔고 윤석열은 그저 그 구색 맞추기로 뒤에 잠깐 들어가거나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지적했는데 그것은 그 쇼트 영상은 명실공히 원희룡의 대선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충분히 한 것이죠. 윤석열이 나가는 대선 기간에 원희룡이 자기 얼굴을 내밀고 정책을 밝히고 이러면서 대선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그게 윤석열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걸 용납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대선에서는 상당히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어서 행운인가? 다른 어느 나라도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건가?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풀려가는 법이 없죠.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사실 여기에서 엄청난 동력으로서 작용을 한 것은 원희룡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네옴시티를 봅시다. 이게 한국에게 이게 구명 튜브, 지금 같은 경제가 암울한 이런 시국에 구명 튜브인가 아니면 한국을 그냥 고꾸라지게 만드는 함정인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빈살만이 자기의 피라미드 만들기라고 했다. 그 피라미드를 만들든 말든 우리에게는 사업이죠. 이 사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옴시티의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것인가? 이게 되겠죠.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겁니다. 빈살만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 자기 돈이 얼만데 5천억 달러 그게 문제겠느냐. 근데 이거는 완전히 사업에 문외한인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업주 본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하죠. 법적 책임도 따로 지지 않습니까? 빈살만 개인이 돈이 많든 말든 네옴시티의 그 투자, 거기에서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 하는 것은 이 사업재산은 다른 겁니다. 그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게다가 그 기획이 너무나 영화스럽다. 공상과학 영화스럽다.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투자 유치에 성공할 것인가? 그게 하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옴시티를 건설했다고 합시다. 이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비관적입니다. 지상 500m로 지어놓게 되면 그것도 반드시 수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빌딩 벽이 빌딩이 벽 상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중간 이하층 그 아래쪽에는 햇빛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햇빛이 안 드는 사막의 그 건물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 거냐? 그건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달랑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게 현실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건축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게 할 건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고, 거기다가 또
뭐 자가용 항공기를 쓴다는 등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지금 조금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옴시티에는 자동차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자동차를 빼버린, 그래서 지하 터널로 열차가 다니고 이런 곳인데 환경오염을 이제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런데 물도 다 걸러서 써야 되고 물이 없죠. 사막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화석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네옴시티 건설 자체가 환경오염을 대량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번창할 수 있을 것인가? 900만이 그 사막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더구나 여기가 그러면은 뭐 어느 상가도 있고 번화가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섹터를 나눠서 그 구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면서 걸어서 5분 거리에만 직장을 다니고 걸어서 5분 거리의 백화점만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번창할 것인가는 생각도 안 하고 번창은 아마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피라미드를 지으면 되지 피라미드가 무슨 수익성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공 여부가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사업이죠.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피라미드인 한 투자금 회수는 기대 난망입니다. 그냥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빈살만은 그것으로 즐거우면 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공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 벌써부터 나오니까 한국도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 빈살만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거 상관없고 우리는 한국 기업은 가서 돈만 벌면 된다. 그러면 한국 정치계는 이거 5천억 달러짜리 이거 우리가 수주했다 하는 성과 목록의 그 기록, 성과 목록만 챙기면 된다. 상당히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죠. 이렇게 이기적인 곳에서는 더더구나 성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 원희룡 장관 말대로 5천억 달러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우리가 통째로 집어삼키기로 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거 한국 정부가 보증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씨 스스로 말했듯이. 그리고 원희룡이 이렇게 가서 성과를 거둬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더부살이로 그 한국에 찾아온 빈살만하고 만나서 도장 찍는 연기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어쨌든 대통령까지 책임을 진 것이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빈살만의 피라미드 쌓기 놀이에 한국 기업들하고 정부 그 정치계의 그 원희룡을 뭐 예를 들면 이 정치권하고 손을 잡고 가서 이거를 수주하는 쇼를 하고 뭐 꼭 쇼는 아니지만 실패할 게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사우디에게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 한국 기업에게 얼마나 책임지는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 빈살만도 한국 기업도 마음껏 놀면 된다. 한국 정치권도 마음대로 놀면 된다. 이런 심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신문 기사 보고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좀 풀린대 하면서 기뻐했던 그 기뻐했던 죄로 우리 전체 국민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그런 것을 허용한 바도 없고 그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 지금 사우디가 자기들 이 개혁을 하고 뭐를 하겠다 하면서 주로 그 거래를 하는 곳이 자기들의 석유를 사가는 8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차이가 뭐냐? 거기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돈 벌면 기업이 버는 거니까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계약을 더 탄탄하게 하고 성공 확률이 떨어질 때는 조건을 더 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덥석 물어버린다. 똑같은 MOU를 체결하고 그게 실제 거래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현명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뜯긴다. 문제는 우리의 그 정부가 뜯겨도 좋다. 돈은 국민께 나가니까. 자, 이런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또 원희룡 한동훈의 그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